랭킹쇼! 오, 나의 주식!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참 그닥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뭐 코스닥이 조금 하락하는 게 멈추기는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좀 그렇네요. 그렇죠. 예. 사실 어제장 뭐 후반에 저희 방송할 때도 말을 했던 건데 선물시장 매도세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코스피에서는 특히 지금 최근에 잘 사주나 싶었던 기관이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또 이 외국인이 발목을 탁 잡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문제고 네. 또 이제 FOMC가 코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에서도 이거 이미 동결인 거는 뭐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네. 계속 경계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지 이제 거래 대금까지도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 2차 전지도 그리고 반도체도 갈까 말까 기대만 살짝 줬다가 또 내려가고 이러니까 그러게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럴 때 같이 좀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진단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랭킹쇼에서 재밌는 랭킹을 오늘은 랭킹이 재밌다기보다 유익한 랭킹을 그렇죠. 좀 준비를 해봤고 네. 오늘 한 800분이 좀 안 됩니다. 오늘 확실히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치 좀 낮다라는 게 숫자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확연히 이제 좀 지쳐가는 시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쳤는데 힘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최대한 조금 쉬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종목 신청을 한번 딱 하나 던져 놓으시는 것도 오히려 이럴 때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될 확률이 높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고고싱님처럼 KMW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올라주신 거예요? 네. 저희 쉬는 시간을 올려주신 거 아닌가요? 빠르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에 보니까요, 우리 춘봉님께서 딱 오늘 일찍 오셨는데, 진짜 장이 토 나옵니다. 아이고. 뭔 장이 이러냐, 허구한 날 빠지네 하시는데, 이 생각 정확히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맞아요. 아니, 네. 조금 갈만하면 또 내려가고, 갈만하면 또 내려가고, 이거 누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일부러 짓누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야속하시죠? 자, 그럴 때일수록 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희 이렇게 토마토 TV 함께 하시면서 이 탈출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네. 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랭킹은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오늘의 랭킹 주제 공개합니다. 뭘까요? 보여주시죠. 오늘의 랭킹 주제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재건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사실 뭐 지난주부터 해서 우크라 재건, 네옴시티 이런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네. 관련주들 주가도 툭툭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공개하는 저 순위를 만약에 보시게 되면 네. 전문가님들의 의견이랑 그리고 본인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생각하는 의견이랑 좀 동일하게 숫자로 보면 알 수 있겠다.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그래서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오늘 투자에 유익한 정보군요. 그렇습니다. 자, 재건협력단이 준비해놓은 바로 오늘의 순위 보여주시죠. 뭐죠? 계좌 수익률 재건 시작을 해보죠. 요거 좋습니다. 예. 이건 앵커와 함께하는 재건.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그렇네요. 자, 이건 재건,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 순위. 그러니까 순위가 많으면,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과 관련된 수혜주가 높아질 거다. 이런 관점에서 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예전에 그 남북 경협주 이런 거 나올 때만 해도 여기저기 이거 다 경협이다 엮이는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재건으로 엮여가면서 이것저것 확장되긴 할 텐데 그중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있을까? 요거 알아놔야 투자하실 때도 참고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보면 가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이 이거 숫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앞뒤가 맞는 투자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찾아왔고요. 여러 가지 순위가 있었습니다. 분야가 있었는데 뭐 운송, 왜냐면 이제 전쟁 났었으니까. 그렇죠. 네, 운송 인프라 같은 거 다 부셔졌을 것이고 집 부서졌을 것이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뭐 폭탄 맞아가지고 문화라든지 관광지 이런데. 그리고 오늘 뭐 리튬 얘기도 좀 나오던 것 같던데. 그렇죠. 에너지 자원 채굴 쪽.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뢰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전쟁 국가였으니까.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런 환경 폭발물 관리, 지뢰 제거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후속적인 그런 부분까지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점. 어느 쪽이 가장 돈이 많이 들지 오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끄덕끄덕 이게 되는데 네. 진짜 돈으로 따져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자, 실제로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수공님께서는 와 5위까지 다 올려주시는 뭐 이런 아주 좋아요, 대단한 참여율. 일단은 1위는 환경폭발물 위험관리다 해주셨고요. 네. 괜찮아님께서는 에이 주택이겠죠 1차원적으로 이런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기 나와 있는 순위는 중장기 측면에서의 복원이 아니라 단기 차원이라는 점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하늘무사님은 에너지 자원까지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상시에 재밌는 그 랭킹이었으면 그냥 바로 여쭤봤을 텐데 네. 이 우크라 재건 규모 이거 안 여쭤볼게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많이 말씀하실 테니까. 맞아. 그리고 왠지 여쭤보면은 저기 뭐 너무 재미없어요. 탑픽 종목까지 왠지 이렇게 쭈르륵 제가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저희의 재미를 미천이 뺏기면 드러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럼 잠깐만 저희는요 전문가께 드릴 종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제가 갈게요. 아 잠깐만요. 와 네. 이거 왜요? 대단한 게 왔군요. 이 첫 번째 종목이요. 종목이. 야,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셨던 애증에. 그리고 지금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데 굉장히 힘드셨던 그렇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런 종목입니다. 고고식님의 KMW입니다. 와, 5G 통신 장비주에 정말 누가 말해도 대장이었죠. 맞아요. 그땐 그렇게 많이 언급되더니 말도 안 이렇게 되게 됐지. 잘 갔던. 근데 이제 이거 가격대가 오늘 아주 강합니다. 좋아요. 근데 23,500원에 사셨다는 겁니다. 비중은 5%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안 돼도 신청해 봐야겠다. 진단 신청합니다. 이렇게 네. 속마음과 겉마음을 동시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니 최근에 오늘도 20%고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15,000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갈 길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차트를 안 봐도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보내야 될까요? 아직 보내지 못한 종목 KMW. 아니 지금 마음속으로 못 보냈으니까 좀 고고식님 이거 진짜 남기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보내달라고 우리 KMW가 방금 19%에서 21%까지 보내달라고 신호를 주는 것 같은데 보내달라고. 네.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KMW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보내줄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뭐 앞에서 에커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KMW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굉장히 좀 시장을 주름 잡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2020년도에 8만 원 넘게 가서 거기서 고점을 찍고 뭐 그때부터 계속 흘러내린 종목입니다. 자, 5G 섹터 쪽들 이런 쪽들이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스타링크 관련되는 뭐 그런 재료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오늘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쪽에 6G 관련해 갖고 정부 쪽에서도 좀 투자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그런 말씀을 드렸죠. 5G 섹터들 종목들이 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 KMW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매출액하고 보시게 되면 이때 2020년도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이때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적자 전환해서 매출액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고 영업이익은 2021년도에 적자 전환해서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대비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즉 얼마 수익이 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 위험이 얼마나 크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 부분들을 따져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 KMW 같은 경우는 좀 갈아탈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솔리드라는 종목이 있죠. 이 솔리드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KMW 실적 한번 화면에 나온 거 보시고요. 솔리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솔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3,900억 정도니까 아까 KMW가 6천억 정도가 됐었죠. 시가총액 규모는 훨씬 작은 기업입니다. 자, 근데 실적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2020년도에 솔리드 같은 경우는 1,700억 매출 나오고 적자를 내고 그다음 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 영업이 같이 커가고 있죠. 23년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이 재작년보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실적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종목을 갖고 가야 될까? 당연한 결과로 귀결될 겁니다. 솔리드 같은 종목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간혹 또 양자암호 뭐 이런 쪽들하고도 엮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실적이 찍혀 나오고 안 찍혀 나오고의 차이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서 통신 인프라가 투자가 많이 되고 있죠. 앞으로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좀 직접 이렇게 매출이 발생이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5G 관련주들, 통신 장비주들의 실적에서 찍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솔리드 같은 종목은 뭐 거기에 직접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실적 계속 쪼그라들면서 시가총액 6천억 되는 종목을 들고 있을 것이냐, 매출액, 영업이익 계속 늘면서 흑자 폭도 늘리면서 시가총액 4천억짜리 종목을 보유하느냐, 당연히 이 후자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KMW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뭐 솔리드 같은 경우도 저 차트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뭐 그거보단 좀 덜 빠졌죠. 아까 KMW보단 좀 덜 빠졌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2020년에 13,000원 찍고 그냥 계속 밀리기만 했어요. 월봉 보시게 되면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솔리드 같은 종목이 훨씬 유리해 보이니까요. 뭐 일단 우리 문의해 주신 시청자님들 뿐만 아니라 자, 다른 시청자님들께서도 5G 종목들을 갖고 계시다라면 실적 부분들 한번 보세요. 그 시원찮은 종목들, 뭐 그런 시원찮은 그런 모습이 나오면 뭐 솔리드 같은 실적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번에 상담 올려주신 시청자님께도 종목 교체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5G의 또 대표적인 종목 KMW 관련된 전략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고고식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죠. 이젠 보내야겠구나, KMW야. 그러게요. 그동안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눈물 흘리면서 바이바이. 미안하긴요. 여태 갖고 계신 게 다 해줄 만큼 해준 거죠, 솔직히. 예. 이 친구가 고고식님한테 회사에 뭐 실수가 될 수 있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다 정도. 예. 고고식님 참 정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또 다른 종목, 다른 투자를 통해서 또 큰 수익을 얻어 가실 겁니다. 네. 뭐 항상 언제나 수익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손실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옆집 아저씨님께서 오늘 이거는 한 건 했습니다. 어떤 한 건이요? 오늘의 랭킹 주제는 정말 유익한 주제인 듯 합니다. 그런가요? 엄지를 2개를 딱 올려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저 규모를 보시면 저기 투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네. 예. 자, 다음 종목 가보죠.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이분이군요. 삼성 비메모리님. 원래 반도체라고 더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님이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줄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맥커스 봐드릴게요. 우리가 길다고 해서. 그 삼성 비메모리 하면서 딱 삼성전자 이러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예. 자, 맥커스 14,855원에 네. 25%입니다. 비중 뭐 적지는 않고요. 매수한 가격부터 해서 손실이 좀 나 있죠? 현재 주가 자체가 뭐 최근만이 아닙니다. 맥커스가 지난 5월에 17,000원 정도까지 쫙 올라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대로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쯤에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축하고 올라설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은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맥커스입니다. 맥커스 뭐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수익이 가능할지, 중기 목표가는 어디로 볼지 여쭤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맥커스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시면 매수하신 가격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맥커스는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업황 자체도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이 메커스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제대로 좀 찍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크게 많이 예상치가 늘진 않았는데 뭐 작년보다도 그래도 올해가 조금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어떤 획기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거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 반도체 뭐 설계나 뭐 이런 쪽들을 하게 되면 밸류를 좀 더 받을 텐데 이 메커스 같은 경우는 유통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밸류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작년에 한 315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죠. 자, 근데 뭐 1,800억 정도 시가총액이다라면 상당히 좀 주가 자체가 저렴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서 17,500원. 야, 이때는 글쎄 찾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뭐 좀 좋은 호재가 있었겠죠. 쭉 당겼다가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격 다 반납한 겁니다. 다 반납을 한 상태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바닥은 봤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위에서 보시게 되면 62평선도 꺾여서 내려오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올라가는 도중에 중간중간 걸리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반등이 나오면 한 12,000원 선 근처 정도 그쯤에선 또 좀 한번 걸려서 거기서 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일단 뭐 실적이 되는 종목이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나름대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니까 뭐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가격 이상은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 정도예요. 굉장히 대량 거래가 터진 모습이죠. 자, 이거를 돌파를 하려면 상당히 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냥 단번에 돌파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이쪽에서 또 거래량 쌓아놓은 부분이 있죠. 이런 캔들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거래량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지금 바로 돌파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시간을 좀 투자하신다라면 그러니까 이 가격이 15,000원 근처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투자하시고요. 15,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 오면 일단 정리하고 뭐 다른 쪽에서 조금 수익을 내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쪽 살펴보실 거면 팹리스 업체들 뭐 이런 쪽들도 좋은 종목들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저 오사트라 그러죠.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패키징 하는 기업들 이런 쪽이 HBM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 조금 뭐 가격 메리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좀 더 좋은 투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5,000원 근처 정도에서 정리해서 종목 갈아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커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뭐 매수가 근처에서는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다른 정보 또 찾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커스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랭킹을 한번 5위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유익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생뚱맞는 거를 일관성 있게 하다가 오랜만에 굉장히 상식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의 재건. 자, 보겠습니다. 5위부터 공개합니다. 자, 재건 사업 규모 제일 작은 거죠. 그러니까. 뭐죠? 그렇습니다. 환경 폭발물 위험 관리. 잠깐만요. 근데 제일 작은 게 54조예요. 54조나 됩니다. 이게 뭐야? 이 우크라 재건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군요. 심지어 저게 제가 단기 기준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게 중장기로 그러니까요. 가잖아요.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제거되지 않은 지뢰라든지 이런 폭발물 같은 게 아직도 많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사고 소식 전해지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우선 단기적으로는 5위지만 저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돈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단기로 잡았다고 해서 뭐 규모가 얼마나 클까 했는데 5위가 5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 저거 보고서 지뢰 관련주?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지금 단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네. 4위부터도 더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고 4위, 3위 계속 한번 맞춰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 하나 더 가는데요. 배짱이님께서 님 좋네요. 여유롭습니다. 뭔가.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이 와가니까 배짱이의 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자, 어쨌든 코나입니다. 요게 찾아보니까 뭐 지역 화폐, 뭐 핀테크, 애플페이, 전자결제 뭐 이런 쪽입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반짝반짝 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많이 좀 언급이 안 됐었죠? 그렇습니다. 약간은 조금은 생뚱맞은데 오늘 굉장히 세게 가죠. 한 14% 이상 급등 중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셨던 가격이 3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들고 계신 거예요. 와, 이거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쉬운 종목들이 딱히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 그 시절에 제일 높았던 게 장중 49,000원이었는데 예. 그때쯤 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랜만에 올려봅니다. 오늘 왜 오르는지 그러게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알아보죠. 전문가님 코나입니다. 네, 자, 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이유가 좀 있죠. 요게, 경기 지역 화폐,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입니다. 경기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를 할 때 그때 한 거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고, 어제 보시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동신건설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쳤었죠. 그리고 또 코나아이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어제도 강한 모습 나오고 오늘도 동신건설도 한 10% 정도 올라오죠. 이 코나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우리 배짱이님께서는 좀 보유를 하시고 주식이 좀 빠지니까 너무 방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때는 대선하기 전이죠. 자, 작년 초, 뭐 이때는 대선하기 전입니다. 자, 이때보다 훨씬 전에 매수를 하셨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대선에서 뭐 조금 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조금 정리해서 뭐 다르게 어떻게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짐작한 데는 손실이 너무 커져서 뭐 손을 못 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참 되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시가총액이 한 3,1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지금 뭐 벌어들이는 돈은 계속해서 상당히 뭐 매출액,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이 정치 테마주로 엮인 게 이 코나이 같은 기업에는 오히려 독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뭐 그쪽으로 엮이지 않고 정상적인 그런 움직임이었다라면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올해 예상되는 게 한 539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되고요. 뭐 작년에도 한 480억은 넘게 벌었으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자, 좀 야당 쪽 뭐 일하는 거 뭐 그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태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 잘 돼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하실지 아니면 중간에 낙마해서 뭐 좀 지금 검찰 수사가 굉장히 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주식의 가치는 엄청나게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으면 제가 뭐 철학관 같은 거 그런 걸 하고 있겠죠.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동신건설을 한번 볼게요. 동신건설을 봐도 이것도 위에서 긴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코나이 같은 경우도
좀 단기적으로는 고점 근처에 와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뭐 손실이 좀 너무 큰 상태인데 제가 지금 이 마음 같아서는요. 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 잡혀가고 잘 된다라면 이 종목도 잘 될 테니까 그분을 편드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일단 뭐 단기 고점 근처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번 정도 끊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 원래 그렇더라고요. 보면 쭉 빠졌다 쭉 올랐다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은 반면에 그 한동훈 테마들 있잖아요. 이런 쪽들은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급락했다가 또 금방 빨간색으로 돌아서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단기 고점 근처다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하실 수 있다라면 지금 손실이 너무 커져서 나는 못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그분이 잘 듣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고요. 뭐 어떤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면 지금 한 번 정도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한번 노리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는 코나이와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련된 내용 뉴스플로우 꼭 보셔야겠네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느덧 또 이제 정치 테마 쪽으로 갑자기 또 슬금슬금 나오는 그런 시기가 왔네요. 그렇습니다. 가끔 또 특정 시기가 오게 되면은 이 정치 테마로 그렇죠. 도배가 되는 경우도 많죠. 총선이다 뭐다 이런 게 맞아요. 있으면 또 그렇게 움직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요, 듈레미님, 인생을 재건해야 될 판국이네요. 오늘 많이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손실이 커지신 건지. 아하. 네, 아무튼 힘내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쩡짱님은 처음 뵙는데요. 쩡짱. 예, 쩡짱, 무슨 의미죠? 손절을 하고 종목을 바꾸려면 뭐하러 같은 5G로. 다른 집으로 가라. 잠깐 지금 삭제가 됐네요. 이거 뭐 그러면 저희도 다시 입을 닫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또 다음 종목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또 뭘까요? 바로 요겁니다. 유튜브에서 김진용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인데, 한때 참 언급 많이 됐던 종목이죠? 네. 후성입니다. 후성이 참 잘 가다가 요즘에 주가 흐름 보면요. 아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꾸 내려가거든요. 매수 가격은 13,000원에 10%에 일단은 지금 손실을 겪고 계시죠. 1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좀 잘 가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지난 4월쯤만 해도요 17,000원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11,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후성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후성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좀 내려갈까요? 자, 일단 뭐 이 후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엮이는 그런 종목이죠. 뭐 2차 전지, 전해질 같은 것들, 뭐 이런 사업도 좀 있고요. 또 리튬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쪽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 뭐든지 실적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됩니다. 자, 이 후성 같은 경우는 올해 1, 2분기에 1분기, 2분기 전부 다 적자가 난 그런 기업이에요. 자, 주가가 지금 시장이 뭐 조금 좀 어려운 상태라서 실적이 늘어나도 주가가 오를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뭐 이 실적 부분들이 적자로 전환한 뭐 그런 기업이 빠르게 이렇게 좀 올라오길 기대하는 거는 조금 기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그런 부분들, 적자난 부분들 때문에 강한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지금 기술적으로만 좀 봐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서 1월 3일 날 10,000원대 정도 저점을 찍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 뭐 2차 전지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이까지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랬다가 차근차근 내려오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뭐 이쪽에서 저점을 찍었던 자리 그 자리에 근접하는 주가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 그 정도는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반등 구간을 노려서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2,000원 정도 그 근처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62평선 자체가 강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자나는 기업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KMW도 마찬가지 적자나는 기업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후성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뭐 종목을 좀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후성인데요. 지금 매수 가격이 13,000원이죠. 여기까지 만약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이라도 12,000원 정도만 되더라도 일단 매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교체를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후성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이렇게 좀 봐드렸고요. 다음 전문가 보시기 전에 오늘 또 아주 유익한 정보죠. 오늘의 랭킹 주제 4위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4조를 잊게 만드는 4위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55조 이런 거 아니에요? 55조인가요? 자, 보여주시죠. 뭐죠? 그렇습니다. 에너지 자원책을 다 아니고 62조까지 가요. 그러니까 저 에너지나 자원책을 오늘 관련해서 리튬 이쪽으로도 연결. 물론 이제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좀 뭐 협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62조짜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요 두 개만 합쳐도 이미 100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이제 네.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단기적으로 그렇죠. 거의 1,000조? 사실 이 네. 5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여기 엮여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게 우크라 재건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이 국가를 도시를 하나를 새로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모든 거기 기반 들어갈 것들이 인프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이게 전쟁 나가지고 이렇게 부서지면은 저게 얼마나 돈이 들어가나? 저는 가늠도 못했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그 밑에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가져봤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 순위 이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유튜브에서도 정답에 대해서 열심히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님 잘하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볼 텐데 이번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오늘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오늘 이슈 플로우에서 우크라이나 저거 했기 때문에 전문가님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1위 맞춰주세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전혀 모를 것 같은 거 있으면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산통 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우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3위 이제 남았잖아요. 네네. 3위의 의견이 약간 모아지는데요. 초보 투자자님이 4위도 맞춰주셨는데 네. 3위는 문화 관광지로 해주셨고요. 좋은 날님께서도 3위가 문화 관광지다. 왜 이렇게 모일까 딱 봤더니 남은 3개가 어떻게 보여요? 운송, 주택, 문화 관광지. 그렇죠. 딱 봐도 운송과 주택이 세 보이죠. 특히 주택 엄청 세 보이죠. 우리가 뉴스 볼 때 네. 항상 뭐 그 미사일 때문에 막 인프라 부서지고 주택 맞아요. 부서지고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문화 관광지를 딱 3위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잠깐만. 오다기리 토마토였어요. 저는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 3위는 일체이지요. 예, 저희 담당 PD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읽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다음 보시면. 자, 종목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종목, 괜찮아! 님께서. 자, 바이오 플러스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셨던 가격이 7,940원.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바이오 플러스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네. 약간 손실 구간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죠. 자, 얼마를 지지해야 뭐 추세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바이오 플러스 최근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오늘도 약간 음봉 전환 돼버렸었고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장중 9,000원 살짝 넘겼다가 그 이후에 이제 8,000원대가 깨지면서 이제 9월에 접어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단기 평선이 중장기 평선을 약간 좀 빨리 꿰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 어떻게 될지 알아보죠. 전문가님 바이오 플러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 필러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오플러스가 워낙에 이 필러 관련돼서는 기술이 훌륭한 기업이고 수익성도 워낙에 이제 뛰어나게 가져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실적이 잘 나오다가 1분기에는 약간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고 2분기에는 이런 이제 우려감들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듯이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이 호실적 기조가 3분기, 4분기에도 지금 현재 이어질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최대 실적,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의 상황은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일전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좋은 상승이 나왔다가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소멸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예측컨대 3분기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바이오플러스는 고개를 틀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하락을 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고개를 돌려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121선 구간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21선 구간이 지금 현재 7,000원 구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7,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그동안에 이 7,000원 구간에서 또 이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7,000원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올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워낙에 이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좀 두텁게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뚫어야 될 산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플러스가 올라가려면 일단 지지를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앞선 구간의 매물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만큼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앞선 이 8,000원 구간대 매물대를 그대로 다 뚫어낼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7,600원 매수가 부근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 7,600원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7,6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고 2차 목표가는 8,000원, 3차 목표가는 8,4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가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많이 메말라 있어요.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 먼저 받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 받으면서 올라오는 구간에 과연 수급이 얼마나 밀어주는지 수급이 강하게 밀어준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 7,600원 뚫어주면서 8,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도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매수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꺾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1차 목표가 7,600원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혹시나 7,000원 구간에 이탈을 하고 바닥을 다시 더 깊게 판다라고 하면 일단은 6,500원 구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때에는 굳이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전략으로 잡고 진행을 하면 오히려 또 그때에는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일단은 7,000원 구간 주요한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이오플러스입니다. 7,600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수급의 강도에 따라서 8,000원 그리고 또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8,400원까지도 가능하다니까 괜찮아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팅창 보니까요. 우리 오다기리 토마토 무슨 말이죠? 우크라이나 부동산 투자할까요? 주식하라고 말씀하셔야죠. 부동산을 왜 가요? 담당 PD가 계속 주식 얘기는 안 하고 말이야.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님, 사람 생각은 다 같은데 이렇게 또 잘 맞는 분이 꼭 계십니다. 아, 참. 예. 자, 천사님 솔리드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오늘 그 5G 통신장비주들 이쪽이 격하게 떠오르다 보니까 예. 그 종목 진단 신청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괜찮아님 감사합니다. 형일 전문가님. 아니네요. 형일 전문님. 전문인. 왠지 전무. 전문인. 조직의 일원인 것 같은데요. 되게 높으신 분이었군요. 네. 김용일 전문가. 우상형님 이건창 웰커님 응원하러 들어왔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상형님 응원해드려야죠. 그렇죠. 오늘, 앞으로. 네. 오늘 참 힘든데 여러분 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진짜 맞아요. 예. 자, 저희가 그만큼 더 힘내서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요걸로 가볼게요. 유튜브에 방인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대한전선입니다. 어허. 매수 가격이 19,960원에 25%예요. 아, 높으시네요.
이거 옛날에 보셨던 분들이면 이 가격대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액면 분할이 아니라 액면 병합을 몇 달 전에 했죠. 그래서 가격대가 많이 좀 뛰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이게 한 2년 전에 아주 전성기를 보낼 때 정말 모처럼 49,000원까지 솟구쳤거든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빼버리고 그 뒤로 2년 넘게 계속 내려왔어요. 액면 병합 이후로도 또 내려와서 지금 12,900원입니다. 매수 가격이 19,000원이고요. 대한전선.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이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사실 대한전선이 진짜 옛날 전성기 때는 뭐 거의 100만원? 몇십만원? 굉장히 높은 주가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과연 앞으로의 전망, 희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대한전선입니다. 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실적 자체는 최근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작년에 진출을 하면서 지금 누적 수주액이 이 3억 달러를 훨씬 넘는 그러한 이제 이 수주액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약 한 480억 정도였는데 이미 80% 정도를 상반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좀 경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굉장히 좀 잘 올라와주고 있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너무나도 재무 구조가 조금 좋지 않았었던 부분. 최근에 이제 이 유증을 진행을 했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증 대금에 대한 대부분의 자금을 이제 뭐 채무 상환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 자금에 쓰게 되면서 대한전선이 이제 재무 구조가 항상 좀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8월 달에 한 차례 이제 어느 정도 좀 윗꼬리를 그리는 그런 상승 흐름이 있었죠. 그전에는 이제 액면병합 이전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업황 자체도 분명하게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황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뭐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까지도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실적 흐름은 그래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앞선 구간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약 한 14,000원 구간으로부터 그 다음에 18,000원 구간까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거래가 된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14,000원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서 이 구간에 자리를 잡아야지, 그래야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 윗꼬리를 그렸었던 게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생겨나면서,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 이 흐름도 보게 되면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앞선 매물에 부딪히고 그대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전선은 지금 실적 외에 무언가 조금 더 이제 이 기대감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14,000원을 뚫어주면서 추가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업황 자체도 지금 워낙에 훌륭한 상황이고, 지금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크라 재건이나 이제 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충분히 저는 엮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12,000원 구간만 깨지 않으면 저는 지켜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12,000원 구간만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반등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이러한 흐름이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한번 이 긍정적으로 이 정도 구간만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 매수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수급을 밀어 올렸다라고 했을 때, 한 1차적으로 16,000원 구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한전선은 12,000원만 깨지 않으면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1차적으로 16,000원 정도 구간에서 수익 만회를 조금 노리는 그러한 이제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12,000원을 깨는 흐름이 혹시나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중 축소를 한 차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000원 구간 혹시나 깬다라고 하면 이 12,000원 구간이 너무나도 두터운 매물대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2,000원 구간을 깨게 되면 최소한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구간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한 차례 이 정도의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서 1차 목표가 약 16,000원 정도에서 약 16,5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 잡고 수익 만회 노리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살펴드렸습니다. 지금은 보유할 만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려면 뭔가 특별한 이슈가 좀 필요하다는 점 같이 말씀을 해주셨죠. 네. 12,000원대 지켜주기만 한다면 보유를 쭉 해보시고요. 12,000원 근처에서는 추가 매수를 진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방향으로 봤을 때는 16,000원대에서 한번 매도를 해보시죠. 대한전선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기 전에 3위 네.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규모 순위 3위가 한 가지로 많이 좀 모여 있었거든요. 문화 관광지였는데 과연 그럴까요? 보여주시죠. 정답. 와, 역시 여러분은 조금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야, 문화 관광지 요거는 4위와 비슷한 수준이네요. 네, 64조 원. 그러니까 문화 관광지라는 그런 특색이 있다 보니까 이런 뭐 그냥 집 짓듯이 뚝딱뚝딱 지으면 안 되고. 안 되죠, 안 되죠. 그거 네. 살려야죠, 제대로. 그러니까 복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전문 인력도 투입되기 때문에 맞아요. 돈이 조금이지만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역시 예상대로 짧지만 강력한 두 글자. 예. 주택과 운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규모의 순위 1위와 2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맞춰주시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이명복님께서 네. SNS 태그 올려주셨는데요. 야, 이 SNS 택이 오늘 초부터 정말 강했다가 요즘 좀 고생하고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오늘도 힘이 초반엔 좋았다가 또 힘이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뭐 추세 자체도 지금 약간 이제 바뀌려고 하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57,500원 다시 올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NS 택 여기 노광 장비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많이 언급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노광 공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재료인 이 블랭크 마스크에 대해서 가장 이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한 60%, 반도체 쪽에 이제 40% 정도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는 기업이고, 블랭크 마스크 수요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최근에 이제 워낙에 이 EUV 공정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펠리클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왜 이렇게 이제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느냐? 워낙에 이제 앞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EUV 공정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이 투자 속도, 앞으로 투자량들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SNS텍이 가장 이 수혜를 많이 봤었던 그런 기업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저점 대비 약 2만 원 구간에서 63,900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이제 뭐 좋은 상승, 뭐 충분히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분기부터 약간의 이제 우려감이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뭐 SNS텍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감산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SNS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비해서 실적도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실적이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HBM3 공급하기로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이제 좀 이르면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 향으로 삼성전자가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 SNS텍의 블랭크 마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3분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펠리클도 추가적으로 이제 양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적이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SNS텍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를 너무 크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지금 약 5만 원대 초반 구간에 마찬가지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아마 이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만 1,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1,000원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1차 목표가는 5만 1,000원 기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4만 4,000원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열려있는 구간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4만 4,0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최소한 비중 축소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구간 4만 4,000원 지켜주는지,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 목표가 5만 1,000원 기준으로 두고 진행을 하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NS텍과 관련해가지고 5만 1,000원 돌파하면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는 있는데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 4만 4,0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진단 하나 정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지금 900분 넘게 함께하고 계신데, 채팅창에는 왜 오다기리 토마토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진단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구두구두구 도배 금지라고 해놓고 본인이 도배. 이야. 이렇게 대단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갑자기 도배로만 금지로 바뀌었어요. 이거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충격적인 애들이 뭔가 계속 나오니까요. 종목 진단이나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쯤 뭔가 웃으면서 계속 뭔가 채팅할 것 같은 느낌이다. 왠지 얼굴이 상상해버렸어요. 예. 이번에 종목은요. 유튜브에 상한가님께서 네. 다들 상한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멘트가 잘 안 나오네요. 이녹스 좀 보겠습니다. 얼른 넘겨요. 네,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녹스. 근데 이게 이녹스가 여기 웃을 수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난 4월에 5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몇 달 지났죠?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게요. 매수 가격이 32,750원. 15%인데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녹스입니다. 주가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 좀 어떻게 방향을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녹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워낙에 2차전지 관련돼서 이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이런 상승이 나왔었죠. 자회사로 이녹스 첨단 소재를 두고 있는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해서 그대로 이제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그대로 모멘텀이 소멸이 되게 되면서 지금 실적까지도 사실 최근에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았어요. 한번 이제 작년 말에 적자 전환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실적을 끌어올리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저는 정리 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이보다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전에 한번 이슈에 엮이지 않는 이상은 크게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안내를 드리고, 반등 목표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냐라고 하면 일단은 33,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33,000원 이후로 상승이 나오려면 예전에 이녹스가 2차전지 음극재 관련해서 이 모멘텀을 받고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의 모멘텀은 받아줘야지 추가적으로 이 33,000원에서 35,000원 구간 뚫어주면서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매물대에 부딪힐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33,000원 안내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가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 관련된 모멘텀에 대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훨씬 많으니까 종목 교체 쪽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43,000원 기억해 주시고 종목 교체까지도 가닥을 잡아주시죠. 자, 그러면 이녹스까지 종목 진단 봐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종목 진단까지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 마치기 전에 1, 2위. 랭킹 주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 순인데요. 1위와 2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집일까요? 도로일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이씨. 아, 우와! 주택 1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송이 단위가 다릅니다. 압도적이죠. 와. 야, 이게 미사일 같은 걸로 다 인프라 다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네. 저 처음에 주택인가? 뭐 아니면 건물?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아니, 채팅창에도 거의 주택으로 1위 투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 도로를 다 잇는, 주택과 주택을 잇는 이런 도로망부터 우선 다 구성을 하고 우선순위가. 그다음에 쌓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압도적 1위였습니다. 와, 압도적 1위 바로 운송 쪽이었습니다, 여러분. 운송이 주택보다도 더 높구나라는 점 일단 뭐 단기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 기억을 해두시고 운송, 주택, 문화관광, 에너지자원 채굴, 환경폭발물 위험관리 순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죠. 그럼 이제 어떤 종목으로까지 연결해 볼지 대략적인 그림을 크게 좀 잡아드렸으니까 네. 한번 다른 거는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서 종목으로 한번 재밌게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다기리 토마토, 운송, 럭키송.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아, 자,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후장도 토마토 TV와 힘내주세요. 고맙습니다.